오늘 이제 출산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이 점수를 매겨 보세요. 총 10점, 그러니까 각각 10점이 아니고 3개 합쳐서 10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 출산 육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몇 점 정도가 될까를 한번 적어 보셔요. 몇 점쯤 될까? 자, 채팅창에 얼른 씁시다. 안 들어오신 거 아니죠? 분명 7분 들어왔다고 여기 있는데 아무도 안 써요? 아, 3개가 각각 몇 점씩인지 총 10점 만점. 그러니까 태교 몇 점, 출산 몇 점, 육아 몇 점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배분한다면 각각 몇 점씩의 점수가 될까 하는 거. 다음님 1등. 322. 어? 그럼 7이잖아요. 그럼 3점 부족한데? 총 3개가 합쳐서 10점이 돼야 되는데요. 325. 또 다른 분은요. 10초 더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뭐 이거는 정답 없어요. 그냥 질문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280, 0.7, 7300. 네. 얘는 임신, 출산, 육아에 걸린 할당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임신 280일, 출산은 1일도 아니죠. 물론 1박 2일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24시간 이내니까 한 0.7일, 육아는 20년 해야 되니까 7,300일. 그러니까 봤었을 때 아까 엄마분들께서 뭐 어쨌든 태교나 육아 쪽에 좀 더 비중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출산은 다른 태교 육아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날짜로 치면 왜 대표님이 계속 출산을 잘하세요, 출산을 잘하세요라고 하냐면 임신기간이 280일이잖아요. 태교는. 육아는 어쨌든 20년 동안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분명히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도 이거를 교정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음악 안 들었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잖아요. 내일부터 들으면 되잖아요. 내가 오늘 운동 안 했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잖아요.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내가 오늘 라면 먹었다고 해서 애한테 커다란 문제가 확 오나요? 안 와요. 그 다음날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육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애기를 혼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안 혼내면 되잖아. 내가 애기를 오늘 조금 뭐 다치게 했어. 그 다음에 안 다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나 육아는 어쨌든 기간 자체가 길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것도 많고 수정할 것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출산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조금 뭐 나는 자연분만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수술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럼 나는 내일 다시 자연분만 할 거야.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 이거는 그냥 끝이에요. 끝. 뭐 어떻게 교정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되고 번복할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중요도로 보면은 그래 임신과 육아에 비해서 출산은 조금 낫겠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지만 이 숫자상으로 했을 때 가중치를 만약에 부여한다고 치면 얘가 아마 제일 높을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정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출산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육아에도 분명히 영향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계속 이렇게 출산 잘하자 하는 게 이것 때문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아기 인생이에요. 80년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출산은 이 8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의 영역을 차지할 것 같아요? 하루잖아요, 하루. 이 80년 중에 하루예요, 하루. 요만큼.
요만큼밖에 차지 안 해요. 그런데 이 아기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태교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출산이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출산을 잘하자, 출산을 잘합시다. 어쨌든 좀 약물을 조금 씁시다.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 이런 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중요도는 제일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출산 자체가. 그래서 왜 출산을 잘해야 되냐면 이 아기 봐주세요. 움직임을. 엉덩이가 여기가 똥꼬가 땅바닥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위로 하늘 쪽으로 있어요. 요게 정확한, 요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B 아기 봐주세요. 얘의 팔다림의 움직임을 봐주세요. 누가 훨씬 더 잘 움직이나요? A가 훨씬 더 잘 움직이죠. 그런데 누가 훨씬 더 빨리 태어났어요? 네, 이 아기가 더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봤었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1개월 아기가 훨씬 더 잘 움직여야 되죠. 왜? 먼저 태어났잖아요. 어른들 말씀은 하루 짬밥이 어딘데. 그런데 훨씬 더 잘 움직이는 애기는 누구예요? 이 아기는 정말 집에서 자연 출산했어요. 조산사 모셔다가 집에서 아기 낳았어요.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 다음 아기 봅시다. 이 아기들은 다 3개월 아기들인데 목 드는 거를 봐주세요. 이 아기는 잘 못 들어요. 그죠? 이 아기도 굉장히 잘 들죠? 얘도 굉장히 잘 들어요. 얘도 굉장히 잘 듭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왜 생겼거냐는 거죠, 도대체. 이 차이점이. 어디서 비롯되냐는 거죠. 같은 3개월이면 같이 목을 가눠야 되는데 왜 어떤 애기는 이렇게 되고 왜 어떤 애기는 이렇게가 아직 안 되냐는 거죠. 그거를 대표님이나 저랑은 출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왜? 태교는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지금 엄마 태교 중에서 이거 외에 또 다른 거 하고 있으신 분 적어주세요. 전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요. 저는 이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합시다. 자, 적어주세요. 있으신 분.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끝. 뭐 큰 차이 없을걸? 여기에서. 그러니까 태교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다음님 아기나 아롱님 아기나 은주님 아기나 큰 차이가 없을 거야. 뱃속에 있었을 경우에는. 이 아기들이. 왜? 모든 엄마들이 하는 행동들이 또는 하는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뱃속 환경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느냐? 바로 출산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 출산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자연질 출산부터 제왕절개까지. 근데 이 사이도 굉장히 세세세세세세히 나눠져 있죠. 그래서 OT 때 들었잖아. 우리나라는 출산을 나누자면 거의 5개로 나뉘어진다고. 기억나요? OT 때 들었던 거. 자, 무통분만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무통분만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경막의 마취예요. 마취시키는 겁니다. 무통이라 그러니까 안 아프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취돼서 내가 통증을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마취약은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혹시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 있어요? 수면 내시경 끝나고 나면 엄마 혼자 운전해서 가라고 하나요?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나요? 그리고 올 때 보호자 꼭 동반하라고 하나요? 왜? 이 이후에도 내가 눈은 떴지만 아직까지 이 수면 내시경에 썼던 약제는 내 몸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하다가 이 약, 말 그대로 잠들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성분이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운전하다 보면 잠이 드는 거니까 반응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면 내시경은 몇 시간 해요? 1시간 하나요? 안 할걸? 내시경 끼케야 1, 20분도 안 하지 않아요? 저는 수면 내시경을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내시경 했거든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거 뭐 얼마 안 걸리던데? 한 3분? 4분?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리던데요. 그런데 초산모는 아기 낳게 되면 몇 시간 진통한다고 해요?
기본 14시간에서 18시간 진통하다고 하죠. 그러면 14시간에서 수면 내시경 3, 40분 하고 나서도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14시간 진통하는 동안 저 무통이라는 경막의 마취약이라는 약물이 계속 내 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 잔류 가능성은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애기한테 가나요, 안 가나요? 가겠죠. 그럼 애기는 어떻게 돼요?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오른손은 무슨 뇌와 연결돼 있어요? 좌뇌잖아요. 왼손은 우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손을 막 잘 쓴다는 건 이 양쪽 뇌가 잘 움직이고 있다는 사인 맞나요? 맞죠? 근데 만약에 애기가 왼손을 안 써, 오른손만 막 써. 그러면 이 왼손과 연결된 우뇌는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나요? 그래서 몸을 움직인다는 건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움직여야 뇌가 움직이고요. 뇌가 움직여야 몸이 움직여요. 그런데 아기가 몸을 못 움직인다는 건 이 뇌가 움직이는 거다, 못 움직이는 거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임신기 때 열심히 태교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면 머리 좋다면서요. 바느질하면 손 많이 써서 머리가 좋다며. 그럼 이 손을 아기가 많이 써야 되나요? 조금 써야 되나요? 근데 저 마취약이 들어가면 애가 손을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그럼 애 머리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될 수 있으면 병원에 늦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취약 10번 쓸 거 5번 쓰면, 물론 안 쓰는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3번 쓸 거 1번 쓰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병원에 될 수 있으면 좀 늦게 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분만료를 안 내잖아요. 엄마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얘기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자연분만 하면 할수록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부가 오면 병원에서도 어쨌든 약물이나 이런 거를 써야, 병원도 운영 직장이잖아요. 의사도 월급은 뭘로 주고 간호사도 월급은 뭘로 주겠어요. 그건 약물 쓰고 이런 엄마들 돈 내는 거, 병원 뭐 공단에서 받는 돈 이걸 해야 되는데, 자연분만 하면 엄마한테 내는 돈 하나도 없고 공단에서 받는 돈 하나도 없고, 그럼 병원이 무슨 뭐 자선 기업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약물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엄마가 늦게 가게 되면 약물을 조금밖에는 못 쓴단 말이에요. 어쨌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몸이 움직여야 뇌가 움직입니다. 근데 마취를 하게 되면 이 약이, 마취약이 애기한테 가고, 그럼 아기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잔류 가능성이 있고 못 움직이니까 뇌가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 영상 봤잖아요. 본 거라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병원에 늦게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요? 적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럼 뇌가 움직입니다. 누구처럼? 얘처럼. 너무 다르잖아요, 두 아기가.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병원을 좀 천천히 가세요. 그런데 겁나는 건 진통이잖아요. 아픈 거. 아픈데 어떻게, 병원에 어떻게 천천히 가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진통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수중분만은 물에서 낫는 거다, 1번. 아니다. 물에서 낫는 거 아니다, 2번. 몇 번일까요? 1번, 2번. 다음님 1번. 또 다른 분. 진영님 2번. 퐁당퐁당이네요. 수중분만은 물에서 낫는 거 아니에요. 그치? 물에서 진통을 견디는 거지. 아롱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배 아파 오죠? 그 물을 틀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 물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2번, 그 세면대에 물 틀고 이렇게 물에 손을 이렇게 담고 계세요. 지금처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3번, 욕조 있죠? 욕조에 물 틀어서 그냥 찬방찬방 걸어 다니세요. 저희 집에 욕조 없어요. 그럼 샤워기 있죠? 샤워기를 틀어서, 따뜻한 물 틀어서 엄마 진통 있는 부위에 대세요. 그럼 진통이 들어요. 그래서 수중분만은 물에서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배 아파, 진통 있으면 물에 들어가서 진통 좀 누그러뜨리고,
다시 진통 사라지면 나와서 막 움직이고 또 아, 배 아파하면 물에 들어가고 다시 안 아프면 나오고 이게 수준.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좀 진통을 견디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핫팩 있죠, 핫팩. 요즘에 왜 전자레인지 데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핫팩을 따뜻하게 데워서 그 통증 있는 부위에 대면 역시 진통이 좀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 핫팩 같은 거 가져가세요. 대신에 병원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프라메디 병원은 그 전자레인지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라메디 병원은 그냥 핫팩 가져가서 전자레인지 데워서 하면 되는데 병원에 따라서는 구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엄마 아빠는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병원마다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핫팩 가져가서 전자레인지 데우고 저희 병원은 전자레인지 구비 안 돼 있습니다. 흔드는 핫팩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따뜻하게 열나게 하는 거. 그걸 엄마에게 통증 있는 부위에 대주세요. 특히 이게 허리로 통증 오면 뭐 어떻게 해도 이게 안 사라지는 거 알죠? 허리 아프면. 어떤 자세를 취해도 이게 허리가 아프다? 허리 아프면? 그래서 역시 그때 허리에 대주면 좀 진통이 누그러들어요. 그래서 1번, 집에서는 물을 이용해서 진통을 좀 누그러뜨린다. 2번, 병원에 갈 땐 핫팩 같은 거 가져가서 진통 있는 부위에 댄다. 이러면 진통이 그나마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용을 해서 병원을 조금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출산은 아기 낳는 행위는 신이 하나요? 인간이 하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아기 낳는 건 신이 하는 거지. 아니지, 인간이 하는 거지. 신, 인간. 여기서 신은 하느님 부처님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통칭의 신이에요. 신, 또 다른 분은 인간, 또 인간, 또 출산은 신이 합니다. 내가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낳아야죠. 조산이나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왕절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엄마들 임신하신 그 순간부터 저는 제왕절개 할 거예요. 이러신 분 있어요? 자연분만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연분만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출산 그 자체는 신이에요. 몰라요. 뭔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출산은 내 의도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엄마 탓은 아니라는 거지. 목에 아기가 탯줄 3번 감았어요. 그래서 이 엄마 수술했어요. 그럼 이거 누구 잘못한 거예요? 아기가 목에 탯줄 3번 감아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수술했어. 그럼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엄마가 모성이 없는 거예요? 그 엄마 운동 안 해서 그래요? 그 엄마 아기 사랑 안 해서 그래요? 그 엄마 그 엄마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누구 잘못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아기 낳기 전까지 알아요, 몰라요? 물론 뱃속에 있을 때 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여요. 이렇게 목에 혈액 돌아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엄마 애기 목에 탯줄 3번 감았으니까 그냥 애기 낳읍시다. 아이 미안해요. 수술합시다. 아마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애기가 나오다가 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감을 이렇게 빼내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2번, 3번 감았다 그러면 뭐 바로 자를 수도 있고 탯줄을 아니면 응급이어서 바로 수술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경우의 수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 잘못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는 3.2kg거든요. 근데 엄마는 체중이 4kg다. 저 4kg 찐 엄마 봤어요. 근데 4kg가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 알아요? 애기 3kg잖아요. 양수 1kg, 4kg예요. 탯줄 태반 합치면 1kg거든요. 그럼 이 엄마가 임신으로 일어난 임신 때문에 늘어난 무게는 5kg라고요. 근데 막달까지 4kg 쪘다니까? 그 1kg 어디 갔어요? 이 엄마.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반대로 애기는 2.7kg인데 엄마는 30kg 찐 엄마들.
어디 갔냐고. 나머지 25kg 왜 내 몸에 불른 거야, 이게 도대체. 어? 그러니까 누구는 4kg 찌고 누구는 20kg 찌고 저도 20kg 넘게 쪘었잖아요. 큰애가 졌을 때. 그래서 정확히는 최종 몸무게가 몇 킬로 쪘는지 저 몰라요. 20kg를 넘는 순간 이게 너무 헉 해가지고 안 쟀어요. 가뜩이나 큰애는 9월 26일인가에 낳았거든요. 큰애를. 그러니까 옷도 얼마나 얇았을 거예요. 뭐 귀걸이, 뭐 시계, 반지, 손이 부어서 반지도 못 꼈지만 뭐 어쨌든 몸에 있는 거 다 빼고 최대한 가볍게 하고서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어쨌든 20kg가 휙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왜 옆에 체중계 쓰면 제가 간호사가 몇 킬로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너무 안 쪄도 이걸 의심받으니까 그냥 조금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몰라요. 하여튼 안 쟀어요. 그 다음에 겁나서 나도. 그리고 저 중요한 건 더 뭔 줄 알아요? 저 아직 큰애 때 찐 몸무게 아직 안 빠졌어요. 왜 그 6개월 전으로 못 따라가면 산후 비만이라며요. 전 그 논리에 따지면 지금 전 21년째 산후 비만이에요. 저 큰애 가지기 전에 몸무게로 돌아가 본 적이 지금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제 큰애가 올해 대학 2학년이잖아요. 21년째 저는 지금 산후 비만에 시달리고 있는 몸이랍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리고 밤 11시에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진했더니 4cm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이고 이제 좀 4cm 열렸으니까 이제 엄마 애기 잘 낳겠다. 내일 아침에 애기 낳을 수 있겠다. 그래서는 저희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7시가 됐어요. 그래서 내진을 했다? 힘 쫙 빠지죠. 그래서 9시에 마취과 의사 선생님 출근하셔가지고 무통 맞고요. 이 엄마 11시 반인가 12시 반인가 2시간인가 3시간 뒤에 애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지금 몇 시야? 8시간 동안 단 1cm도 진행 안 됐다가 무통 맞고 나서 바로 애기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냥 어느 정도 유추는 좀 해볼 수 있는 건 자궁경부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근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프면 몸에 힘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힘이 줬으니까 안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계속 숨 쉬세요, 숨 쉬세요 하는 이유가 우리가 숨을 쉬면 몸에 힘이 들어가나요? 힘이 빠지나요? 한번 해봐봐요. 이렇게 몸에 힘을 주면서 숨 쉬어봐봐요. 이게 힘을 주는 순간 숨이 참아질걸? 그러니까 내가 계속 숨을 쉬어야 내가 몸에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육이 이렇게 잘 벌어지겠지, 자궁경부가. 근데 아프니까 계속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안 벌어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무통 맞으면 안 아프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몸에 힘을 샥 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궁경부가 샥 벌어져서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무통 맞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좋죠. 그래서 엄마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것이 뭐 자연주의 출산이다, 젠틀벌스다, 뭐 이런 것들이 양보를 절대 안 쓴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절대 안 쓴다가 아니에요. 필요치 않은 사람한테는 안 써야지. 이 엄마처럼. 이 엄마 구급차에서 애 낳았어요. 그 젠틀벌스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건 알겠는데 자기는 겁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 엄마는 저는 그냥 무통할래 해서 엄마 무통합시다 그러면은 오세요라고서는 했었어요. 근데 예정보다 일주일 전에 애기 나왔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저녁 때 배가 살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슬이 없었다네? 왜 이슬 비치고 진통 오는데 이슬이 없어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가진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빠랑 뭐 저녁 먹고 운동하고 밤 됐으니까 아빠는 자고 엄마는 배 아프니까 계속 뒤치닥 하다가 갑자기 새벽 1, 2시에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빨리 병원 가자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죠. 너무 아파해서.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구급차에 타고 오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이게 거의 자연주의 출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기를 안았을 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럼 아기 엄마가 안았겠네? 그랬더니 아니요. 구급대장님이 왜? 아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럼 구급대장님은 아기 받아본 경험이 있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엄마가 병원에 왔는데 만약에 젠틀버스 병원이나 뭐 자연주의 출산 병원이 아니면 그러니까 물론 엄마가 진행이 너무 빨랐으니까 안 놔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럼 이 엄마는 진행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엄마처럼 필요하면 오케이 놉시다. 이 엄마처럼 안 필요하네 엄마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갑시다. 이게 되면 돼.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의료진이 해요? 의료진이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나 아기 낳을 때 의료진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는 분만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이 엄마한테 땡전 한 푼 받는 거 없는데 나는 이 옆에서 이 엄마가 애 낳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려고요? 내가 10년 의대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고 레지던트 인턴 몇 년을 지금 내가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얼만데 돈 한 푼 안 받는데 엄마 옆에 있어주세요?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나 출산할 때 옆에 누가 있어요? 아빠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빠 출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우짤래요. 우짤래. 그래서 출산은 신이 합니다. 구급차에서 나갈지 누가 알았냐고요. 나 그렇게 겁난다고 무통하겠다고 하는 엄마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진행 안 될 줄 알았냐고요. 누가 이렇게 몸무게 찔 줄 알았냐고. 애가 목에 탯줄 3번 감을 줄 알았냐고. 몰랐다고 나는. 진짜 이거는 모성애도 상관없고 엄마 골반 가도 상관없고 근육 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출산은 신이 해요. 제발 죄책감 좀 가지지 맙시다. 제가 산후조리원도 가서 엄마들 교육하잖아요. 아주 산후조리원만 갔다 오면 되게 속상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엄마들을 속상하게 만들지? 막 누구지? 아주 막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못된 것 같고요. 인분이가 순간 욕할 뻔했다. 미안해요. 순간 나쁜 말 할 뻔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엄마 무슨 출산했어요? 그러면 저는 자연분만했어요. 저는 자연출산했어요. 뭐 저는 진통하다가 자연분만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다음에 엄마 무슨 출산했어요? 그러면은 저 원래요 자연 출산하려고 했었는데요 실패해서 수술했어요. 출산에 실패가 어딨어요? 뭐가 실패예요? 진로 안 나오면 실패예요? 왜? 어째서?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 엄마한테 누가 했길래 그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엄마가 뭐 잘못했다고? 누구 말 맞다나 임신 기간 동안에 내 살과 뼈를 다 애기한테 줘가서는 그 죽음과도 맞바꾼다는 진통인을 해가서는 내 아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는데 뭘 그 엄마한테 어쩐다 저쩐다 말을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병원에 가서 산전 검사하다가 어머 애머리가 크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 어제 라면 끓여 먹었는데 어머 나 어떻게 어제 나 햄버거 먹지 말고 아니 엄마가 라면 먹고 햄버거 먹어서 애머리가 커요? 머리 큰 남편 만나서 애머리가 커요? 물론 그 머리 큰 남편을 선택한 건 누구예요? 나야. 나도 100% 자유로울 순 없어요. 머리 작은 남편 선택했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애기가 날 닮았으면 되잖아요. 왜 아빠를 닮냐고. 이건 얘가 선택한 거잖아요. 나 선택했으면 되는데 그럼 머리 큰 건 누구 잘못이야? 그지? 얘가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엄마 잘못 있다 없다? 없다. 저희 큰애가 중학교 때 저한테 툭하면 했던 말이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이거였어요. 제 남편이 머리가 좀 커요. 근데 애기 둘이 다 저희 남편을 닮은 거예요. 근데 작은 애는 아들이니까 뭐 외모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큰 애는 딸이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외모에 필이 꽂혔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 명 사이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더 작아 보였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딸에는 제가 되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는 아빠랑 결혼한 거야? 그래서 미안해. 잘못했어. 뭐 이랬었거든요. 엄마 잘못 없습니다. 출산은 신이 해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임신기 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연분만을 할 수 있나요? 몰라요.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엄마 임신기 때 운동한 거 그냥 낭비한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근데 임신 때 운동하면 수술하게 되더라도 회복은 빠르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가요? 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 엄마가 반드시 100% 자연분만한다는 아니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분만할 가능성은 높고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면 운동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운동.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그 중에 뭐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캥거루 케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병원의 시스템도 조금은 도움은 있어야는 돼요. 저희 병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정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기 낳은 직후에는 못 하더라도 뭐 모자 동시를 한다거나 그럼 방법을 찾으세요. 캥거루 케어를 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가요? 우리 병원은 안 된대요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캥거루 케어를 어떻게 하면 좋지를 고민하시라고요. 뭐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모자 동실은 되나요? 그럼 저 모자 동실 하겠습니다.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캥거루 케어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움직여야 뇌가 움직이는데 약물을 쓰거나 엄마와 빨리 떨어뜨려 놨거나 하는 애기들은 잘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애기들을 이렇게 10시간 동안 엄마 배 위에 계속 놔뒀어요. 움직이죠. 그럼 이 아기 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안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엄마 품위에서 캥거루 케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정되고 편안해지니까 막 움직이는 거죠. OT 때 들었잖아요. 출산은 애기한테 고통이라고. 우리 무서우면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나요? 못 움직여요. 거기에 경막에 마취까지 했어. 더 못 움직여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계속 뒀더니 이제서야 막 움직여요. 이야기는 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캥거루 케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캥거루 케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아기들이 태어난 직후에 캥거루 케어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 엄마 잘못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캥거루 케어를 못했어요. 오늘 아기를 낳았는데 그러면 한 달, 아기 태어나서 한 달까지는 2배만 더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아기 낳았어요. 근데 오늘 못했어 캥거루 케어를. 그러면 내일, 모레 이틀을 캥거루 케어 해주세요. 그럼 태어난 날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틀을 놓쳤어요. 그럼 2배죠?
그러면 나흘을 해주세요. 그럼 똑같아요. 한 달까지는 놓친 날짜의 2배만 통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놓친 날짜의 10배가 돼야 돼요. 막말로 1년 놓치면 10년 해야겠다. 그래서 캥거루 케어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주는 게 좋고요. 꼭 엄마만 하나요? 아니요. 애기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돼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옆집 아줌마 뭐 다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애기한테 많은 캥거루 케어를 해주세요. 그래서 캥거루 케어를 하고 나서 아빠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에서 이 기억과 생명을 담당하는 감각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써주세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에 뭘지. 지난 화요일 수업 때는 답 안 나왔다? 진짜 정답만 다 빼고 적어주셔가지고 자, 적어보세요. 무슨 감각? 촉각. 땡. 자, 빨리 적어요. 지금 안 적으신 분 딩동댕! 아롱님 정답. 후각. 네. 우리 음식 상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후각은 기억과 생명을 담당하는데 이 후각은 언제부터 발달돼서 나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달된다가 지금은 거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OT 때 얘기했었잖아요. 애기 향신료 많이 냄새 맡게 해주라고. 왜 그 냄새, 맡아본 냄새를 접했을 때 익숙하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맡았던 냄새는 싫어할 수 있다. 안 좋아할 수 있다. 그래서 내약의 편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다양한 음식의 냄새를 맡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아빠가 캥거루 케어를 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죠? 그때 아빠가 스킨을 발랐어. 그럼 아기는 아빠의 스킨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는 아빠 품에서 캥거루 케어하는 건 좋은 경험일까요? 나쁜 경험일까요?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면 이 냄새 날 때 되게 좋았는데 같이 결부돼요. 근데 집에 퇴실해서 갔습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왔어요. 아가야 아빠 왔어 하고 얘기를 안으려면 그 아빠는 스킨을 바른다 안 바른다? 발라야 돼요. 캥거루 케어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바른다 안 바른다? 그러니까 바르고 안 바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기가 아빠한테서 처음 맡았던 냄새가 아빠한테서 계속 나는 그 애기들이 아빠한테 갔을 때 왜 우냐면 냄새가 나서 그래요. 아니 안 씻은 거 말고 후각이 제일 먼저 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인지 못하지만 점심때 찌개 냄새, 뭐 사무실의 향수 냄새, 길거리의 닭꼬치 냄새 이게 다 묻어서 왔거든요. 뭐 지금이야 워낙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손 씻는 게 좀 많이 확실히 됐지만 한여름 아닌 다음에 그냥 샤워 안 하잖아요. 그냥 손발만 대충 닦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냄새는 다 묻어 있거든. 그런 상황에서 아빠 왔어 하고 애기를 안아버리면 애기는 엥 하고 우는 거죠. 왜 처음 맞는 낯선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아빠는 퇴근하시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옷 싹 벗고 샤워부터 싹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묻은 냄새를 다 없애. 그 다음에 스킨 바른 아빠는 스킨 바르고 애기 안고 아무것도 안 바른 아빠는 그냥 아빠 냄새 나는 옷 입고 애기 안고 그러면 애기가 아빠한테 가도 안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엄마, 아빠, 애기 셋이 다 같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 거 자꾸 비싸다고 못 쓰게 할래요? 쓰게 할래요? 애기가 아빠한테 안 가면 누가 힘들겠어요? 엄마잖아. 그러니까 애기 거 쓰게 합시다. 그 아빠분들 들으시면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나 쓰게 하라고 그랬다고. 알았죠? 그래서 애기 거 꼭 쓰세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집에 가자마자 샤워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샤워해 주세요. 그래서 밖에 묻은 냄새를 다 없애고 애기한테 가면 아기가 아빠한테 가도 압니다. 물론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없기 아빠분들 나 오늘은 애기 보기 싫어 그래서 막 냄새 묻혀갈 거야 이렇게 없기 그건 좀 너무 하십니다. 그거는 그러실 분 없으시겠죠? 그러면 캥거루 케어 말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봐봐요.
그럼 내가 또 뭘 할 수 있을까? 출산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건 이렇게 6가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에요. 얘가 나와야 돼. 얘가 안 나오면 출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그 혹시 잠깐 예정일을 잠깐 봅시다. 아, 경혜님 혹시 배 안 뭉쳐요? 지금 4월 예정일이시면. 그러니까 지금 아마 8, 9개월이신 분들은 배가 뭉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왜 등산 갔다 오면 다리 땅땅이 알배기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배에 있어요. 그죠? 한 번씩 뭉치죠. 그거 점점 좀 잦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가 땅땅이 쪼여요. 그러니까 그걸 뭉친다고 표현하거든요. 거기에 아파 이 통증만 없을 뿐이에요. 옥시토신이 이렇게 배를 뭉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 배가 수축이 돼서 아기가 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잘 나와야 출산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언제 나와요? 네, 사랑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영화 같은 데서요 보면 남녀가 눈 맞아서 격렬하게 막 뽀뽀할 때 있죠. 그때 남자 손이 여자 어디에 가나요? 생각해봐봐요. 쓰라고는 안 할게. 자꾸 당신들의 경험을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하죠? 어디냐면 여기. 이 부위가요 시상하부 자리고요. 시상하부 후엽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쓸어주시면 왜 미용실 가서 막 머리 만지면 기분 좋고 막 이러죠. 그게 바로 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캥거루 케어 하게 되면 아기를 이렇게 엎어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아기 여기 뒤통수에서 궁뎅이까지 이렇게 천천히 쓸어주세요. 왜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현 쓰죠. 그 공포의 신경이 등에 있어요. 그래서 아기 등을 이렇게 쓸어주게 되면 아기의 공포감이 빨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엎어줄 거니까 이게 뒤통수부터 궁뎅이까지 이렇게 천천히 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여기 엄마 많이 쓸어주세요. 그 다음 2번째, 이 옥시토신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사랑할 때라고 했잖아요. 옥시토신이 자궁을 수축시키기도 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사랑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랑을 해야 옥시토신이 나오고 옥시토신이 나와야 사랑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 성격 좋아요, 성격 더러워요? 세상 성격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도 옥시토신이 조금이라 진통을 했다는 건 옥시토신이 나왔다는 사인이에요. 그럼 옥시토신이 나오면 요만큼이라도 나왔다면 요만큼이라도 아기는 성격이 좋을까요? 더러울까요? 요만큼이라도 좋다고. 요만큼이라도. 그래서 대표님이 정말 단 1초라도 진통은 하고 수술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야 아기의 성격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기 성격이 좋으면 육아하기도 좀 쉽지 않을까요? 까다로운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는 게 좋고요. 이 옥시토신이 사랑할 때 많이 나옵니다. 즉 성관계할 때 어마무지하게 나와요. 그래서 임신기 때 별다른 위험성이 적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치태반이에요. 자궁경부가 짧아요. 뭐 조산기가 있어요. 뭐 이런 식의 가만히 누워만 계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에서 조심하세요 라는 사인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임신기 중에 성관계는 출산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아빠 침 맞아, 아빠 주사 맞아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음경을 침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오늘이 예정일이거나 또는 예정일이 지났는데 진통이 잘 안 걸리거나 그러면 성관계 하세요. 그럼 진통 잘 걸려요. 진짜. 대신에 2개만 주의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
정자 속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걔는 막을 뚫어요. 정자가 난막을 뚫고 난자를 만나죠. 아기는 양막 안에 있습니다. 양막을 뚫어요. 그래서 반드시 37주 전까지는 콘돔 쓰셔야 됩니다. 왜 37주 전이냐면 조사나 규정 자체가 37주 이전 출생아 몸무게 2.5kg 이하예요. 그 36주 9개월 때 폐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37, 38, 39, 40, 41주에 태어난 아기는 다 정상. 만사가 정상이에요. 37주에 태어났다고 먼저 태어난 얘기 아니라고요. 왜? 그때부터는 폐가 완성이 돼서 언제 태어나도 숨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 이틀 굶어도 살지만 단 1분, 한 2, 3분 숨 참으면 살아야 못 살아요. 그러니까 36주 전에 태어나면 폐가 완성이 안 돼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숨 쉬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37주 전까지는 콘돔 쓴다, 지나면 안 쓴다. 특히 예정일이 지났거나 별다르게 진통이 없다, 그럼 성관계 하세요. 그럼 진통 잘 걸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콘돔 쓴다. 언제까지? 37주 전까지. 두 번째, 건강한 정자가 건강한 난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상의 상태를 정자가 최상의 상태로 난자한테 가게끔 하기 위해서 아빠는 사정을 하게 되면 음병이 쫙 수축이 되고요. 그래야지 정자 속도가 빨라지겠죠? 엄마는 자궁이 확 3분의 1로 줄어요. 그런데 임신 전에는 자궁이 3분의 1로 쭉 늘 느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 줄면 어떻게 돼요? 배가 확 뭉치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 오빠 하지 말라 그랬잖아. 배 뭉치잖아. 애 싫어하는데 어떡할 거야? 하고서는 아빠한테 뭐라고 하죠. 아빠한테 제발 뭐라고 좀 하지 마요. 뭐 이렇게 아빠가 잘못했다고 맨날 뭐라 그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구만. 아빠한테 좀 잘 좀 해줘요. 내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뭐 이렇게 엄마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태지라는 게 묻혀 나오기 때문에 로션 오일을 뭐 꼭 그렇게 처음엔 안 발라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안 발라요? 그래서 네, 그 태지가 그 아기 로션 크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보호해서 굳이 뭐 꼭 안 발라주셔도 돼요. 샀는데 엄마 써요. 그 좋은 거 사셨을 거 아니에요. 아기 것 때문에. 근데요, 그게 유통기한에서 천연으로 만든 거라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그럼 아빠랑 써요. 아까운데 왜? 그러니까 옆에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는요 유통기한 지난 거 주면 돼요. 왜? 내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유통기한 지난 거 써야 돼요? 지금 찔리는 사람들 많죠? 그러지 맙시다. 아빠한테 좀 잘 좀 합시다. 그러니까 아빠도 애기 것 좀 써. 그래서 원래 내 몸이 하던 일이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대부분 30분 이내에 그 배뭉치면 풀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시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주의는 해주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성관계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주의하실 것 두 가지. 1번 37주 전까지 콘돔 쓴다. 2번 30분 이내에 배뭉치면 지극히 정상. 대신에 만약에 1시간 이상 지속되면 그때는 좀 주의는 해주세요. 파이팅. 내일 주말. 봐봐요. 여기 스킨십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 어쩔래요. 분만실 견학하고 익숙하게 만들고 이런 것 좀 해주세요. The blood of the mother rat who has just given birth. They injected this blood to a virgin rat. And this virgin rat, having received this blood of a mother rat, if they... 모성은 본능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엄마쥐의 혈액을 뽑아서 처녀쥐한테 혈액 주입했더니 그 처녀쥐가 엄마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럼 그전에는 그럼 본능이면 엄마처럼 행동을 해야지 모성이 본능이면 아니에요. 이 호르몬이 나와야지만 모성이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이 왜 진통을 조금이라도 하고 제왕절개라고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내가 진통 없이 예를 들어 나는 수술밖에 안 돼서 뭐 전치태반이나 뭐 이런 경우 때문에 수술밖에 안 되는 엄마들도 꽤 있잖아요. 그럼 이 호르몬이 정말 안 나왔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통이 걸리면 출산이 되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만이 엄마와 아기한테 가장 최상위의 선택이에요. 그때는 뭐 딴 거 다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엄마, 아기 생명이에요. 이 이상 가는 우선순위 있어요? 없어요? 안전하다는 바탕 하에 뭐 캥거루 케어든 옥시토신이든 뭐든을 하는 거지. 엄마에게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데 무슨 캥거루 케어예요? 엄마에게도 살리고 봐야지. 자꾸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요. 나 이상한 말 하는 친구. 뭐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수술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호르몬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제왕절개 수술밖에 안 돼서 케이스이신 분들이 아기가 별로 안 예뻐요. 내 애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속상해. 왜? 아이고 내 애인데 내 애가 별로 안 예쁜 거죠. 왜 안 예쁘지? 나 애기 너무 좋아하는데. 나 엄마 자격 없나 봐. 이래서 또 본인을 탓해요. 근데 그거는 엄마가 모성의 본능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호르몬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진통을 하라고 하신 거고, 만약에 수술밖에 안 됐다 그러면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그치, 애기랑 접촉하는 걸 더 많이 해야지. 애기랑. 그러니까 캥거루 케어를 더 많이 해주시면 돼요. 2배 더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옥시토신 호르몬은 출산의 전 과정에 관여한다.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자궁 속의 태아는 출산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엄마의 뇌에 보내고, 신호를 받은 엄마의 뇌는 실상하부의 뇌하 수체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몸 전체로 순환하다가 옥시토신 수용체가 가장 많이 분포된 자궁을 축소시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8개월 지나면 제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정상. People know that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labor and birth. I think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n stop or inhibit oxytocin release during birth, but also afterwards. And one of them is stress, I think. Pain, not too much pain is good, because then you actually get stressed and you stop your release of oxytocin. Also, to be in a very strange or I would say anonymous, unfriendly atmosphere will also make the impulses to the brain saying that I don't feel comfortable here, so it will decrease oxytocin release. 옥시토신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기 위해서는 출산 자세도 중요하다. 특히 좌식 분만은 출산 시 산모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옥시토신을 왕성하게 분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시토신 호르몬은 출산뿐만 아니라 출산 직후 더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산 이후 뇌 하수체 후엽에서 생성된 옥시토신 호르몬은 혈류를 따라 가슴으로 이동, 프로락틴의 작용으로 잔뜩 부풀어 있는 유선에 자극을 주어 수유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는 옥시토신과 진통제 등 외부 자극을 받은 신생아들과 산모의 애착 관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출산, 수유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저는 수술밖에 안 됐어요. 또는 저는 뭐 출산에 대해 조금 약물을 많이 썼어요. 그럼 뭘 많이 해주라고요?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캥거루 케어를. 속상해하지 말고. 속상해할 시간에 캥거루 케어를 하세요. 아까 말했죠. 출산은 신이 합니다. 엄마 잘못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최대한 많이. 아셨죠? 자, 두 번째 파트너입니다. 아빠가 출산에 대해서 알아야 엄마를 잘 도와줄 수가 있겠죠. 가진통과 진진통 어떻게 구별하죠? 가진통, 진진통. 왜 제가 8개월 지나면 배 뭉친다 그랬잖아요. 진짜 진통은 배가 뭉치면서 아파 이 두 개가 있으면 진짜 진통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갈 때 배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뭉치는 거 없이 배만 아픈 건 가짜 진통이에요. 그래서 배가 뭉치면서 아프냐 안 뭉치면서 아프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통은 강도가 3, 40 정도 됩니다. 30초 아프고 10분 안 아프고 30초 아프고 10분 안 아프고요. 주로 밤에 진통 옵니다. 왜? 우리가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옆에서 자는 남편 깨울까요? 깨우지 말까요? 깨운다 1번, 안 깨운다 2번. 그 답 쓰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나요? 딴 데 나갔다 왔지? 네, 깨우지 마세요. 이때는 아빠가 일어나도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반부터 너무 짐 빼놓으면 정작 중요할 때 자요. 그러다 엄마한테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엄마가 속상하더라도 그냥 아빠 재우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무시게 두세요. 중기증 되면 강도가 5, 60 정도 올라갑니다. 50초 아프고 5분 안 아프고 50초 아프고 5분 안 아프고요. 이때가 병원에서 말하는 5분 간격이에요. 그래서 5분 간격은 5분 동안 안 아픈 거예요. 그럼 5cm 열린 거예요. 3분 간격은 3분 동안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 7cm 열린 거예요. 이제 막달 되면 진통 앱을 까실 거예요. 그러면 5분 간격이면 5cm 열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앱에서 5분 간격이에요. 그럼 내 몸도 이 앱과 동일하게 5cm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 수도 있을까요? 열렸다 1번, 안 열렸을 수도 있다 2번. 네, 안 열렸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프다고 막 넣다 보면 1분 간격도 오거든요. 그럼 10cm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막 병원에 뛰어가면 엄마 2cm 다시 가요 하고 쫓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앱만을 믿지 마시고요. 이슬을 같이 체크해 주세요. 우리 왜 생리하면 첫날 하루 이틀 그냥 되게 많죠. 새빨갛고 덩어리 나오고 끝날 때는 양도 적고 거무튀튀해져요. 이슬은 거꾸로예요. 초기에는 양이 적고 거무튀튀하다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슬은 애기 나올 때까지 나옵니다. 초반에만 나오고 땡 아님? 그래서 엄마들이 놀래서 와요. 선생님, 저 피나요. 어떻게 저희 애기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엄마 이거 이슬이에요. 그럼 예? 이슬이 이렇게 이슬이 계속 나와요. 엄마 지금 너무 진행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안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애기 낳을 때까지 이슬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슬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아빠 보고 계시는 분은 아빠 그냥 눈 감으셔도 됩니다.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굉장히 빨갛죠? 여기 덩어리 보이고 이 엄마 7, 8cm 정도 됐을 때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앱에서는 빨리 가요, 늦었어요, 엄마 위험해요 막 이래요. 근데 이슬은 색깔을 봤더니 분홍색이야. 그럼 병원 간다 안 간다? 3시간 전 이슬이나 지금 이슬이나 똑같아. 이슬의 차이가 없어. 병원 간다 안 간다? 그렇죠. 안 간다. 은지님. 그러니까 얘도 5분, 4분, 3분 주는데 내 이슬도 양이 점점 많아져요. 색도 짙어져요. 양도 많아져요. 덩어리도 떨어져요. 이러면 나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근데 이슬은 아무 변화 없는데 얘만 주는 거. 그냥 장부상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슬을 꼭 같이 체크해서 가세요. 마파는 처음에는 투명색이에요. 약간 콧물, 누런 코처럼. 우리도 왜 처음에 생리하면 바로 새빨간 피가 뚝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거무튀튀해서 묻었다가 점점 더 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슬이 처음에는 약간 누런 누런 콧물처럼 됐다가 이제 얘가 분홍색,
거무튀튀, 이제 빨간색, 피색 이렇게 바꿔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영님. 이해됐나요? 이해되셨으면 진영님 1번. 안 됐다. 2번. 그래서 후기가 되면 그렇죠. 빨간색인데 그게 단순히 나왔다고가 아니고 걔가 점점 양이 많아지고 색도 짙어지고 덩어리도 나오고 이러면 나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진행 다 됐다 이건 아니라고. 얘가 점점 많이 나와요. 생리혈처럼 진짜 점점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슬이랑 이 앱이랑 그거를 같이 보시고 가시라고요. 앱도 5분, 4분 점점 줄는데 내 이슬도 점점점 빨개지고 이러면 나도 같이 진행되는 건데 얘는 줄고 이슬의 변화가 없으면 나는 전혀 진행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막판은 강도가 100까지 올라갑니다. 1분 아프고 1분 안 아프고 1분 아프고 1분 안 아프고요. 아내의 본성이 드러나요. 온갖 욕설과 폭력이 난무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아빠는요, 엄마가 욕한다? 아주 좋아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엄마 인정 간호사잖아요. 호흡 가이드하고 뒤에서 아빠가 마사지 하는데 거의 3시간을 서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도 안 했다. 내가 아빠 앉아서 하세요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앉아서 하세요 하는 순간 앉지마 씨! 이래가지고 아빠 계속 서서 마사지하고 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엄마가 호흡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아빠랑 싸웠을 때 남편이 나한테 말 시키면 짜증나요. 근데 말 안 시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얄미워요. 문 열고 나가면 승질나요.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짜증나요. 그 어쩌라고. 근데 이 엄마가 애 낳을 때 그런 거예요. 간호사랑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근데 이 두 인간이 나가는 건 용납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스카프 있죠, 스카프. 스카프를 이렇게 엄마 눈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상태로 애 낳았어요. 애 낳을 때까지. 이거 스카프 안 풀고 계속 이 상태로. 근데 출산이 호르몬이 하는 거라 엄마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아빠는 엄마가 욕한다? 좋아하시면 돼요. 끝나간다 뭐 이래주시면 됩니다. 진통의 진실은 뭐냐면요. 왜 뭐 40시간 진통했어요. 뭐 10몇 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초기 3cm 정도까지는 10분 안 아프고 30초 아파요. 그러면 1시간 동안은 얼마 아픈 거겠어요? 네. 중기는 5분 안 아프고 50초 아파요. 그럼 1시간 동안 얼마 아픈 거겠어요? 10분 아픕니다. 막판 후기만 1분 아프고 1분 안 아프고 1대1이니까 1시간 아프면 1시간 아플 거예요. 그죠? 초산모는 3cm 정도 열리는데 한 10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엄마가 실제로 아픈 시간은 몇 시간이겠어요? 중기는 5, 6cm, 7, 8cm 정도까지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엄마가 실제로 아팠던 시간은? 네. 막판만 1대1이죠. 근데 막판 10cm 열리는데 1시간에서 2시간을 넘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1시간 아프겠죠. 그럼 이 엄마가 실제로 아팠던 시간은 얼마예요? 그래서 뭐 저 10몇 시간 진통해서 이러려면 한 14박 15일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총 20시간 진통한 건 맞는데 이 엄마가 실제로 진통한 시간은 네, 2시간 반밖에 안 걸린 거예요. 20시간 진통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20시간이 걸렸지 애기 낳는 데까지. 근데 아픈 시간은 얼마라고? 2시간 반이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통이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저도 물론 2애를 낳았으니까 다 자연분만 했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진통을 겁내하고 무서워할까를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힘들어할까를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지금 8시 반인데요.
한 2시간 반 뒤인 11시에는 아기를 낳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좀 아프신데 무통을 놔드릴까요? 아니면 한 2시간 반 정도 참으시겠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뭐 무통 맞아요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아 그래요? 그러면은 2시간 반 뒤에 나오는 거죠. 아 네 2시간 반 뒤면 확실히 나와요. 아 예 그러면 한번 참아볼게요. 이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런데 간호사한테 선생님 제가 아까 5시간 전에 왔는데 그때 4cm 열렸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번 좀 내진해 주시겠어요? 엄마 지금 아직 진행 안 됐을걸요? 아니요 그래도 한 번만 좀 내진해 주세요. 아까 4cm니까 그래도 조금은 열렸겠죠. 내진했는데 몇 cm예요? 엄마 여전히 4cm네요. 이러면 뭐 진이 빠지지 뭐. 뭐 그러니까 이게 진행은요 무슨 패턴도 없고 규칙도 없고 뭐 3시간에 1cm 이것도 없고 어떤 분은 진짜 뭐 1시간 만에 10cm가 휘 열리시는 분도 있고 20시간 동안 안 열리다가 어떤 분은 진짜 꼬박꼬박 2시간마다 1cm 열리는 분이 있고 차라리 이게 패턴이 있으면 나도 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엄마 이렇게만 하면 애 나와. 이러면 엄마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않겠어?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없어요 진통은. 그래서 심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통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엄마들이 더 힘들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픈 시간보다는 안 아픈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안 아픈 시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통하는지 한번 봅시다. How are you feeling now? Are you feeling that arrow curve out there? Right now we're going to be starting to simulate a little bit like early labor should be, maybe like a 2 or 3 out of 10 in between. That was early labor. I gotta remember my breathing. We're almost getting to like the active stage of labor where it's really getting good. Here we go. Start to come down now. Awesome. Start to be breathing in. Come down a little bit. Come down. That had to be at least I'm hoping it's a 7. It's a 7. No, you're at 4. Feels like someone's taking a sawzall and just carving up one half. My leg! Starting to really come down now. You're doing really great. And now in normal labor, you'd be having a contraction for okay. That was not good. That sucked. It was horrible. 병원에 갈 때 부모님께 전화한다, 전화 안 한다. 하지 마요. 부모님 병원에 오셔서 도움될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일 속상했었던 게 뭐였냐면 엄마 골반 상태 좋고요. 애기 좋고 그래서 이 엄마는 별탈 없이 애기 잘 낳겠다 싶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밖에 양가 부모님 다 오셨고요. 시아버지 당시 노트북까지 와서 업무 보고 하는 거죠. 아까 호르몬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관계를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나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요? 근데 밖에 사람이 드글드글드글하면 이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이 나와야 자궁이 수축이 된다고. 근데 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수축이 안 되고 아기는 안 나오고 진행은 안 되고 엄마 진은 빠지고.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전혀 출산에
상관이 없는 양가 부모님이 오셔서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에 오신 거는 알지만 집에서 걱정해 주셔도 되잖아요. 와서 어떤 도움도 될 수가 없는데 출산은 특히 그죠? 그러니까 간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를 계속 케어해야 되는데 안 오시더라도 걱정되잖아요. 부모님 마음인데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아빠한테 계속 카톡하고 문자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엄마는 찐통하다가 자기야 나 좀 이러면 아빠가 왜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카톡하고 이거 하고 있다고 상상해봐봐요. 무지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카톡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나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핸드폰을 끊고 아니 자기야 있잖아 엄마가 뭐 이러면서 아내를 달래줘야 되잖아요. 진짜 아빠가 핸드폰을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 또다시 들어가가지고 아내 옆에 되겠냐고 이러면 여기 써있잖아요. 핸드폰 보지 말고 표정 좀 안 지겨워하고 좀 진득하니 옆에 좀 있고 마사지도 좀 해주고 같이 운동 좀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말 적게 말 없고 안 물어보고 진통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아파 많이 아파 괜찮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고 행동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는 출산할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엄마가 결정하시면 되시고요. 아빠는 그런 엄마의 의견을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교육 알아야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지금 이 자궁 모양 이거 봤나요? 안 봤나요? 태교나 OT 때 봤다 1번 안 봤다 2번 봤으면 패스. 안 봤어요. 대표님께서 설명 안 하셨어요? 네. 지금 보시면 자궁의 모양이 양쪽이 좌우가 대칭인가요? 살짝 비대칭처럼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비대칭입니다. 즉, 그 말은 아기가 어느 쪽에 있으면 더 편할 거고 어느 쪽에 있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양쪽이 똑같으면 어디에 있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대칭이면 어디가 좀 더 편하고 어디가 불편할 수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그죠? 자, 1번부터 9번까지 아기가 이 자세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 배 안에. 그러면 출산의 가장 최적, 가장 좋은 자세는 몇 번 자세로 있는 아기일까요? 골라주세요. 1번부터 9번까지. 몇 번 자세? 10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지금 다 땡. 2번이에요, 2번. 2번 자세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보시면 왼쪽이, 여기가 정면이니까 여기가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에요. 왼쪽이 더 동그스름하죠. 그래서 이쪽에 있어야 아기가 가장 편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2번 자세로 있어야 아기가 제일 출산에 가장 적합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기들이 대부분 2번 자세로 가 있어요. 되게 똑똑하죠. 난 안 가르쳐 줬는데. 빨리 우리에게 칭찬해 주세요. 넌 진짜 똑똑하구나 엄마 닮아서. 칭찬해 줘요. 엄마 닮아서 똑똑하다는 말을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미 9가지 자세로 있다고 했잖아요. 2번이 등 쪽으로 향한 거, 그러니까 2번이 어떻게 있는 거냐면 3번은 완전히 이렇게 있는 거고요. 2번이 이렇게 있는 거. 지금 그림 때문에 약간 그런데 이 자세로 있어요. 이렇게. 네, 네, 등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순간 잘못 해석했네. 네, 진영님 등이 왼쪽으로 가 있는 거. 등이 왼쪽으로. 맞아요. 진영님이 쓰신 거 맞습니다. 이 9가지 자세로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할 일은 뭐겠어요?
2번을 제외한 다른 자세에 있는 아기를 2번으로 가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는 출산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엄마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대칭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비대칭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인부가 런지 뭐 이런 거 하는 뭐 계단 오르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기가 하늘 보고 있다는 말 들어보신 분? 대부분의 아기는 이렇게 뒤통수가 엄마 배 쪽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하늘 보고 있는 건 이렇게 얼굴이 배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얘가 하늘 보고 있죠. 그런데 아기는 나올 때, 아이고야,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하늘 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하늘 보고 있으면 아기가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네, 맞아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보고 있으면 엄마가 출산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기가 하늘 보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출산 확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기가 하늘 보는 자세로 가지 않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인부는 28주가 지나면 이렇게 바닥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소파에 앉으면 이렇게 앉으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나요? 이렇게 기대게 되나요? 기대죠? 그럼 중력이 계속 등 쪽에서 당길 거예요. 그렇죠? 아기는 뒤통수가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엄마 배 쪽에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중력이 계속 등에서 당겼잖아요. 그럼 이 무거운 뒤통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돌아서 하늘 보는 자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허리를 세우거나 아님 차라리 뭐예요? 짐벌 끌어안고 앞으로 끼우면. 그치? 얘가 설령 하늘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중력이 배 쪽에서 당기니까 이 무거운 뒤통수가 이렇게 돌아서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는 28주가 지나면 바닥생활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아니면 엄마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세우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바닥에 앉을 때 이렇게 쿠션이나 베개를 깔고 앉으시는 게 더 좋아요. 바닥에 앉더라도 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꼿꼿이가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기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엉덩이를 높이면 이렇게 상체가 꼿꼿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1번, 인부는 28주 지나면 바닥생활 한다. 2번, 쿠션이나 베개를 깔고 앉는다. 이걸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딱딱한 뼈, 치골입니다. 치골은 양쪽이 맞물려 있다가 한쪽씩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치골 통증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던 꼬리뼈가 이제 뒤로 이만큼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허리가 끝장나게 아픕니다. 지금 엄마 어디 아파요? 아픈데 한번 적어보세요. 특히 경희님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정말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골반, 허리, 또 이밖에 안 아프다고. 팬티 안쪽, 중간, 팔, 꼬리뼈 위에, 허리 아래쪽, 또 요것만 아프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더 아프잖아요. 왜 그래요? 눈 침침합니다. 귀에서 멍하는 소리 나요. 코피 자주 납니다. 잘 안 멈춥니다. 잇멈추를 잤습니다. 역시 안 멈춥니다. 아침에 손가락 안 구부러집니다. 거의 1시간을 흔들어야 손가락 구부러집니다. 자궁 폐까지 올라서 엄마가 숨을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고요. 위에 24시간 누르니까 그렇죠. 이명 현상도 들려요. 위에 올라서 24시간 속 쓰릅니다. 밥 먹고 나면 배꼽 찢어질 때 아파서 이렇게 숨 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체가 뒤로 기울으니까 등허리 어깨 아프고요. 서해부 아프고 종아리 팅팅 붓고요. 발바닥 꼭꼭 부셔요. 정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가 딱 아파요. 배꼽 무지 아픕니다. 밥 먹고 나면. 진짜. 제발 유세 부린다는 말 좀 하지 말라고 해요. 누구야 누구? 왜 자꾸 엄마한테 임신으로 유세 부린대 유세는? 진짜 아프다고요. 좀 제발 아빠분들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살 쓸리는 그 아픔이?
난 살쓰는 게 그렇게 아픈 줄 진짜 처음 알았다. 임신하고 나서. 정말 이 허벅지가 쓸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이렇게 어기적 걷게 되더라. 어? 유세 부린단 말 하는 친구 있으면 놀지 마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야. 그 친구는. 임신기 때 그냥 손절하세요. 평생 도움 안 될 거예요. 근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알아요? 지금 제가 하는 아까 말했던 아픈 게 다 정상이에요. 네. 임신기 때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 맞고요. 애 낳아야지 사라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아빠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엄마 주무시기 전에 마사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몸이 이완돼서 주무시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 운동 좀 해주세요. 이제 막달 되면 엄마들 하는 운동 2가지 있거든요. 첫째, 마트 3시간 걷기. 둘째, 백화점 2시간 걷기. 출산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된다고. 마트, 백화점 걷는 거 출산에 도움 안 된다고. 그 10cm 열리면 힘주기 한다는 말 들어봤죠? 힘주기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아기를 낳으려면 엄마가 힘을 줘야 되거든요. 엄마 신체 부위에 어디에 힘을 줘야 아기가 잘 나갈까요? 잘 나올까요? 어디? 적어봐봐요. 그치? 똥 누듯이 어디? 은주님 맞거든요. 똥 누듯이 힘주면 되는데 어디 힘을 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경혜님 한 달 뒤에 이제 힘주기 해야 되는데 똥꼬 또 아랫배 똥꼬. 네, 배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 왜 화장실 가서 정말 변 보면 배에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물론 정확히 그 위치는 아니지만 그 화장실 가서 힘 줄 때 들어가는 그 부위에 정확히 힘이 들어가야지만 아기가 나와요. 그러면 배에 근육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치? 좋겠죠? 그러면 내가 배의 근육을 많이 키우면 힘주기 할 때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를 한 몇십 개씩 하면 분명히 배에 근육이 붙을 거예요. 근데 인분은 윗몸 일으키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근육은 안 쓰면 강해지나요? 약해지나요? 약해져요. 그럼 힘주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애 나와요? 못 나와요? 잘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배의 힘을 키우면 돼요. 근데 배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웃잘래. 힘주기 잘하는 거예요? 배에 힘 잘 주면 돼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에 힘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배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복근과 연결된 근육, 그 중에 하나가 허벅지예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탄탄하면 아기 낳는데 아주 도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인데요. 서양 여성이 동양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아기를 잘 낳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보면 서양 여성은 허벅지 진짜 두껍잖아요. 근데 동양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정 아닌 추정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3시간 걷고 나면 종아리가 땡겨요? 허벅지가 땡겨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분은 어딜 걸으셔야 돼요? 허벅지 운동을 할 수 있는 1번 모래밭 백사장, 2번 경사길, 3번 숲길, 4번 지압길, 5번 계단 이런 데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지, 네, 계단 아주 좋아요, 진영이. 평지 2시간과 경사길 20분이 운동 효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빠는 엄마 주무시기 전에 마사지, 그 다음에 퇴근하고 20분 정도는 걸어줄 수 있지 않나요? 퇴근하고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리고 지금 날씨 좋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는 외출하셔야 되지만 공기 되게 맑잖아요. 중국에서 공장을 못 돌려서 황사가 지금 안 온다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날씨가 맑은 거라며. 이제 좀 코로나 진정돼서 다시 중국 돌리면 다시 황사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하세요. 계단 타는 운동이요?
얼마나라고 딱히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사람마다 워낙 이게 20분 합시다. 아까 말했죠. 평지 2시간과 경사길 20분이 운동효과 똑같아요. 네, 지금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하세요. 부산은 좋은 게 좀만 나가면은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 있으면 아빠랑 모래사장 차라리 걸으세요. 모래사장 1시간 걸으면 6시간 운동한 거예요. 그럼 난 차라리 모래사장 걸을래요. 지금 꽃도 폈잖아요. 너무 좋던데요. 막 목련, 매화, 벚꽃도 지금 피고 있던데 지금 그 새싹들 나오는 거 봐요. 진짜 부드럽고 이쁘다. 그러니까 제가 오는 길에 이렇게 그 나무들 있거든요. 그럼 새싹이 막 돋아나서 그 새싹들한테 미안하지만 저 계속 그 새싹 만지면서 오세요. 너무 이뻐. 진짜 부들부들하고 연녹색에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 좋을 때 엄마 불편한데요. 딱히 어디가 좋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 정말 심하게 많이 부으니까 다리는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워낙 다리는 많이 부으니까. 그러니까 손, 발은 항상 기본. 택시 타면 기본 요금 있잖아요. 마사지의 기본은 손, 발은 기본. 그 다음에는 엄마 아픈데? 아마 많이 아픈 데가 골반 뭐 이런 데가 꽤 많이 아플 거예요. 등 뭐 이런 데. 그래서 아빠한테 골반 조금 궁뎅이 뭐 이런 데 좀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손, 발은 기본 플러스 옵션으로 엄마 아픈 데인데 아마 주로 골반 쪽이 좀 많이 아프실 거여서 골반 같은 데 좀 눌러주고 좀 주물러주고 해달라고 하세요. 하긴 팔다리하고 골반 하면 전신이네요. 전신 다 받읍시다. 그리고 꼬리뼈 올리고 그리고 아기는 돌아서 나갑니다. 골반 입구예요. 골반 입구는 가로가 세로보다 깁니다. 골반 출구는 가로보다 세로가 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가로가 길고 나오는 출구는 세로가 깁니다. 엄마 골반은. 사람 머리는 가로보다 가로보다 세로가 길어요. 그러니까 아기 머리는 세로가 긴데 들어가는 엄마 골반 입구는 가로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가요, 못 나가요? 네,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돌아요. 자, 길이 맞았습니다. 쭉 밀고 나가면 다시 어디 걸려요? 그렇죠, 어깨 걸리게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골반 입구 통과합니다. 자, 골반 출구 세로, 아기 머리 세로 길이 맞습니다. 역시 쭉 밀고 나가요. 다시 어깨 걸립니다. 그럼 또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아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뱅글뱅글 돌면서 나옵니다. 의료진이 자, 엄마 힘 주세요 라고 했다가 엄마 힘 빼세요, 힘 주지 마세요, 그냥 숨만 쉬세요 할 때가 언제겠어요? 그치? 돌 때. 근데 엄마가 힘 주면 어떻게 돼? 얘가 돌아야 되는데 힘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기 쇄골이 이런 출산후기 있죠. 그래서 힘 주라면 힘 주고 힘 빼라면 힘을 빼야 엄마, 아기 둘 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해야 될까요? 운동합시다. 그리고 아기는 머리뼈까지도 겹칩니다. 지금 제 목소리 들리나요? 혹시? 들리면 1번, 안 들리면 2번. 작다 3번. 들려요? 아까처럼 들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아래 작은 경부예요. 작은 경부는 1차적으로 얇아집니다. 3cm 정도 된 두께의 작은 경부가 종이처럼 얇아져야 돼요. 이 위는 작은 저부예요. 얘는 짧고 굵어져서 힘주게 할 때 아기를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맥성 물질 나오는 거 20이에요. 24시간 이내에 진통이 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슬 없이 바로 진통 올 수 있습니다. 진통 없었는데, 이슬 없었는데 바로 진통부터 올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큰 애는 이슬 비추고 일주일 뒤에 진통 왔고요. 작은 애는 열심히 진통하는 중에 이슬이 팍 비쳤어요. 근데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진통이 온다로 해석합니다. 얇아지고 나면 양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5cm, 8cm가 벌어집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10cm가 다 벌어지는 Your 거예요. doctor or 이제 midwife will 힘주기가 instruct you to 시작됩니다. push during 자궁저보가 contractions 수축해서 and 아기를 breastfeed 밀지만 them. 이 힘만으로는 약해요. In a normal 엄마도 어떻게 해야 delivery, 돼요? your baby's head will rotate to face your back. 이거를 하셔야 During 되는 active 거예요. labor, your uterus is divided 그래서 into 어디 an 힘이 active 들어가야 segment 된다고요? that contracts, pushing 근데 the baby 우리는 배에 downward, 직접적으로 운동을 and a 할 수 없으니 flexible 어디? passive segment that 허벅지 근육을 remains relaxed,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stretching to provide 복부, more room for 복근을 the baby to 강화시켜주세요. pass through. When the top of your baby's 그래서 이 head 정도쯤 appears 보이면 or 의료진이 와서 crowns, 아기를 받게 your doctor 되고요. may make a 만약에 small 회음부 cut 절개가 called an 필요하다, episiotomy 지금은 to enlarge the 사선으로 vaginal 진행합니다. opening. 아기 머리 세로, 골반 세로 Doctor 길이 or 맞아요. midwife will give you 이렇게 해서 쭉 instructions 밀고 on how to 나옵니다. push your baby out. 그랬는데도 엄마 골반이 As 좁아 your baby's head 아기는 머리 passes through the 뼈까지 birth canal, 겹칩니다. it 입에 molds into an 뾰족하게 태어난 elongated 아기들 shape. 있죠. An 2, 3일 elongated head 지나면 shape will 정상으로 resolve 돌아옵니다. itself within a 너무 few 크게 days 걱정 안 as the 하셔도 돼요. skull bones shift back into place. 그래서 머리는 통과했지만 지금 어깨는 가루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오면 걸리기 때문에 아기가 돌아요. 힘 준다 뺀다? 네,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엄마 아기 둘 다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고 나면 엄마 배 위에서 캥거루 케어 모아있자 해줄 거고요. 이제 캥거루 케어 하는 사이에 탯줄 맥박 사라지면 아빠가 탯줄 자르고, 탯줄 자르고 나면 태반이 나와서 1차적인 출산의 과정은 끝이 나게. 그래서 엄마가 중요한 거는 움직이셔야 돼요. 엄마는 움직이게 되면 아기는 움직이는 그 공간에 따라서 자기한테 가장 최적화된 공간을 찾아갑니다. 2번이었던 자세. 운동은 그 병원마다 부부 출산 예인요스, 뭐 부부 출산 리허설, 뭐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아마 주말에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가셔서 꼭 운동하시고 많이 배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엄마도 이렇게 운동은 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지 말고 경사길 그런 데를 많이 걸어주세요. 영양은 지난번에 태교 때 훨씬 더 대표님께서 자세히 하셨죠. 제가 한 가지 더 첨가드리고 싶은 건 후각. 후각이 뱃속에서도 발달되어 나오기 때문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는 태어나서도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향신료, 여러 음식의 냄새, 이거를 임신기 동안에 좀 많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애가 태어나서 편식하거나 그럴 확률이 좀 많이 줄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호흡이랑 명상입니다. 호흡은 왜 중요하냐면 특히 복식 호흡이 중요합니다. 왜? 복식 호흡이 폐활량을 키워요. 폐활량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요. 힘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죠. 10cm 열리면 힘주기를 하잖아요. 진통은 아프고 안 아프고 아프고 안 아프고 연속입니다. 자, 적어주세요. 진통은 아플 때 힘을 준다, 안 아플 때 힘을 준다. 아플 때 1번, 안 아플 때 2번. 아플 때 힘을 줄까요? 안 아플 때 힘을 줄까요? 네, 아플 때 힘을 줘야 됩니다. 근데 막판 진통은 1분 아프고 1분 안 아프고 1분 아프고 1분 안 아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 아픈 동안 힘주고 1분 안 아프면 힘 빼고 다시 1분 아프면 힘주고 다시 안 아프면 힘 빼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렇다면 몸에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 숨을 참을까요? 숨을 쉴까요? 참는다 1번, 쉰다 2번. 참아야 됩니다. 지금 해봐봐요. 지금 숨 쉬면서 몸에 힘 줘봐봐요. 안 돼요. 힘을 주려면 몸에 숨을 참아야 돼요. 근데 막판 진통은 1분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얼마 동안 참아야 되는 거예요? 1분 동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즉 힘주기는 배 아파 진통이 올 때 숨을 얼마 동안 1분 동안 참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분 동안 숨 참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숨을 참고 이 힘을 주면 아기가 이렇게 밀려서 나와요. 근데 엄마가 숨을 못 참잖아요. 다시 엄마가 숨을 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1분 못 참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그치? 다시 들어가요. 다시 힘주면 나와요. 다시 빼면 들어가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호흡이 길어야 이 오래되는데 약하면 계속 애는 나타나타나타 이것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폐활량이 커야 힘주기가 잘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기 낳기 전까지는 무슨 호흡해요? 복식 호흡하세요. 대신에 출산 당일에 배 아파 진통하고 있어요. 이때는 숨 쉰다, 숨 참는다. 말했죠. 자음경부가 벌어지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통 때는 흉식이건 복식이건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가 편하게 계속 몸에 힘만 뺄 수 있으면 어떤 호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까지는 복식 호흡한다. 출산하는 날은 엄마가 편한 호흡을 하세요. 물론 복식 호흡이 더 좋지만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엄마가 천천히 하면서 몸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은 자,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대시고요. 숨을 쉴 때 배가 나옵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요. 우리는 대부분 흉식이잖아요. 물론 제가 과장되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숨 쉬잖아요. 그래서 흉식은 가슴이 움직이는 거고 복식은 배가 움직이는 거여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사는 내쉴 동안 숨 들이마시고 내쉴 동안 숨 내쉬고 사사사는 숨 들이쉬고 숨 참고 내쉬고요. 자, 호흡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대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요. 다시 숨을 내쉬면서 배를 꺼트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사사호흡을 하겠습니다. 내쉬는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내쉬는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꺼트립니다. 사사호흡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내쉬면서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는 사사사 할게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번에는 사사사 호흡을 하겠습니다. 내쉬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내쉬는 동안 부풀린 상태에서 숨을 멈춥니다. 내쉬는 동안 숨을 내쉬면서 배를 꺼트리면 됩니다. 사사사 호흡 시작해 보겠습니다. 숨 들이마셔요. 하나, 둘, 셋, 넷. 참습니다. 둘, 셋, 넷. 내쉽니다. 셋, 둘, 셋, 넷. 그래서 지금 호흡은 예경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호흡 연습하시고요. 내가 괜찮다 그러면 뭐 8, 12, 뭐 16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많이 증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명상이 왜 중요한지는 태교 때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은 분만 명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일에 출산하는 거를 쭉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그림처럼 출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스크립트도 그 제가 예경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아빠가 읽어주셔도 되시고요. 이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그냥 다운받아서 계속 들으셔도 됩니다.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뭐 앉아도 되고 서도 되고 누워도 되고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시면서 분만 명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눈을 감습니다. 다시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머리, 어깨, 팔, 다리, 긴장을 풉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를 만날 것입니다. 한 번 더 호흡을 하겠습니다. 들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내쉬면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간밤에 이슬이 비쳤습니다. 곧 아기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아기에게 이야기하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아가야, 엄마가 최선을 다할 테니 좀 이따 만나. 소리내어 말합니다. 나는 준비된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병원에 들고 갈 가방을 챙깁니다. 남편 옷가지를 정리하고요. 집안 청소도 합니다. 간단하게 샤워도 했습니다. 기분이 한결 좋아진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쪼그려 앉기도 하고요. 계단을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배를 쫙 쬐어오는 강한 느낌이 왔습니다. 드디어 자궁수축이 시작됩니다. 자궁수축이 오면 바로 호흡을 시작합니다. 진통이 가실 때까지 호흡을 반복합니다. 남편도 함께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침착하게 이 시간을 함께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의 간격은 짧아집니다. 진통의 강도도 조금씩 더 세어집니다. 드디어 진통이 40초, 50초 지속됩니다. 이제 병원으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나와 아기에게 집중합니다. 호흡을 통해 몸을 천천히 이완시킵니다. 곧 아기를 만날 수 있다며 의료진의 격려를 받게 합니다.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자궁수축에 더 끌려갑니다. 좀 힘들다 싶으면 깊고 부드러운 호흡을 합니다. 남편에게 기대어 눈을 감기도 하고 기는 자세로 호흡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힘든 순간마다 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진통이 세질수록 아기를 도와주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진통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랑스러운 자신을 상상합니다.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해주세요. 나는 준비된 엄마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지칠 때는 누워서 쉬기도 하고 남편이 등을 쓸어주기도 합니다. 수축이 더 강해질수록 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엄마의 이름으로 아기와 함께하는 나를 상상합니다. 드디어 아기를 낳으려나 봅니다. 힘주기를 시작합니다. 아기가 나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기의 머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컹하고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나의 가슴 위에 놓인 아기를 쓸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사랑해.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눈을 뜹니다. 나는 아기를 만집니다. 아기에게 호흡을 전합니다. 아기의 가녀린 호흡이 점점 강해집니다. 나의 배 위에서 생명의 호흡이 전해집니다.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걱정 마. 정말 수고했어. 사랑해. 소리 내지 않아도 나의 심장은 끊임없이 아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탯줄을 자르고 바스를 합니다. 37도의 물에 아기를 천천히 넣었습니다. 아기가 기분이 좋은지 꽉 쥐었던 손을 펴서 놀기도 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기를 부릅니다.
아기는 눈을 뜨고 아빠를 쳐다봅니다. 한쪽 손은 아빠를 잡고 있습니다. 아빠의 표정이 경건해집니다. 또 한쪽 손은 엄마를 잡고 있습니다. 이 기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기는 내 가슴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젖을 빨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래 아가야, 내가 엄마야. 사랑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로 와준 소중한 우리 아기.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매 순간 나와 아기를 배려한 남편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이제 아기와 함께 나는 달콤한 잠에 빠집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이제 눈을 뜰 준비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호흡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들이쉬고요. 다시 내쉬고. 자,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 다 되어 있으니까요. 아빠가 읽어주셔도 되고 지금처럼 이걸 보시면서 아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되고 내가 뭘 하고 이걸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카페에 여기 출산 강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랑 명상 다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연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주세요. 즉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우선순위가 뭔지. 생명보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생명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 나와 남편과 아기를 위해서 뭐 할지 그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기원 카페에 미라클 프로그램 란에 셀프 출석 관리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엄마 성함, 아기 이름 이렇게 쓰시고 여기 글쓰기. 글쓰기를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글쓰기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넣어서 어떤 거 들었는지 내가 뭐 태교 뭐 들었고 OT 뭐 들었고 이런 거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젠틀버스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이 들었다는 게 돼야 수료증이나 또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거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명단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셀프 출석 체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아기랑 어떻게 잘 호흡을 맞추는지 이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하다 배가 뭉쳐서 쉬어요? 네, 쉬셔도 됩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호흡이건 운동이건 뭐든지 엄마 몸에 맞춰서 하시고요. 힘드시면 바로 쉬시고 또 그 다음에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궁금하신 거? 출산에 관해서? 없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11시에 역시 또 닫힌 수업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 주중에는 아빠께서 좀 못 들으시겠지만 주말 일요일에는 아빠도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아빠랑 같이 오셔서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5초만 더 기다려보고 궁금한 거 없으시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저녁 늦게 수업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봐요. 네, 고맙습니다. 쉬세요.